자, 그럼 우리 최소 공배수까지 모두 공부해왔고요. 드디어 마무리, 그죠? 우리 단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 배울 내용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볼까요? 공약수라는 것은 어떤 두수의 공통된 약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기처럼 4의 약수와 6의 약수를 써보면 공통인 약수가 보이거든요. 바로 1하고 2가 바로 그것이죠. 가만 살펴보면은 이 공약수는 1인데 가만 살펴보니까 가장 큰 2, 요 2만 알면은 결국 1, 2라는 건 2의 약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려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만 알면 될 것 같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걸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만 구해내면 최대 공약수만 구해내면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약수. 그래서 그렇죠. 가장 큰 약수인 동시에 가장 작은 배수죠. 그래서 우리가 공약수를 구할 때 물론 이렇게 약수를 다 구해서 공약수를 찾기도 합니다만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해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면 그게 바로 공약수니까 우선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에 가장 손쉬웠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두 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공약수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2라는 거는 8과 20의 공약수겠죠. 그 다음에 나눠서 몫인 4와 10을 씁니다. 2, 4, 8, 2, 10은 20이니까 4와 10을 다시 한번 공약수가 있다면 나눠줍니다. 단 뭐는 제외, 1은 제외합니다. 1은 하나 많으니까. 2로 또 한 번 나눠주니까 이 2라는 거는 4와 10의 공약수죠. 그리고 나서 몫이 2와 5가 남았거든요. 그럼 2와 5는 더 이상 1 말고는 나눌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멈추고 바로 2를 두 번 곱한 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죠? 사실상 4로 나눠주면 4, 2, 8에 4, 5, 22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처음부터 4로 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예, 가능하면 이렇게 2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4로 한 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아도 됩니다. 여기 들어갈 8과 20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볼 내용은 바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였습니다. 공약수가 그렇듯이 공배수란 거는 어떤 두수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뭐 2의 배수, 3의 배수를 쭉 쓰다 보면요. 공통인 배수가 보이게 돼요. 물론 공배수는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수란 개념이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의 배수도 2 곱하기 1, 2, 3, 4 하니까 계속 나오죠.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 2의 배수나 3의 배수에 뭐가 보여? 6이 보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키워보다 보니까 2와 3의 공배수는 6, 12, 18, 24 뭐가 돼요? 6의 배수가 되거든요. 이것도 가만 살펴보니까 공배수를 구하고 싶으면 가장 작은 녀석을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다? 최소 공배수입니다.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배수거든요. 곱하기 1한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공배수를 구하고 싶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거의 배수를 구하는 순간 우리가 다 그 배수는 공배수가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먼저 공배수를 구해야 할 두 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공약수로 나눠주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16과 10의 공약수가 2죠. 몫이 8하고 6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8과 6을 또 공약수를 찾아보니까 2입니다. 나눴더니 몫이 4, 3이 나왔거든요. 더 이상 4, 3은 뭐가 없다. 더 이상 1 말고는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멈추고 그럼 여기 나온 모든 수를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그 여러 수의 곱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16이라는 수는 2 곱하기인 4에다 4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을 만들 때 지금 인위적으로 2 곱하기 2, 바로 이 부분이죠. 2 곱하기인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4죠. 4 곱하기 4.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찬가지 12도 마찬가지입니다. 12도 저 파란색 부분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요게 4가 된 거예요. 4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3이라는 부분이 어디냐? 3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될 두 수를 나눠서, 그죠? 결국에는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차이점 뭐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최대 공약수를 찾잖아요. 찾고 나면 공배수니까, 그죠? 4는 한 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것은 4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4는 여기서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개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16이려면 4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10이면은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바로 요걸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걸 곱했다는 거는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 그럼 이거는 2를 하기 말고 저는 9구단을 보면 4, 46, 4, 32 바로 나오는데 바로 4로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큰 수를 공약수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상 4가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16 곱하기 4니까요. 바로 48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공약수를 구하려면 누구부터 구한다? 공약수를 구하려면 이 중에 가장 큰 누굴 구한다?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그죠?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저걸 써보겠습니다. 28, 그 다음 42 이렇게 해서 공약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9구단 잘 하시면 좋죠. 보이시나요? 7, 4, 28, 7, 6, 42 하나 더 있네요. 4랑 6도 1을 제외한 공약수가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2가 있어요. 그래서 2는 4, 2, 3, 6 이렇게 됩니다. 2와 3은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다 멈춘 게 되겠고 바로 여기 나온 7 곱하기 2 그죠? 7에다 2를 곱한 숫자가 바로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건 얼마입니까? 바로 14입니다. 실제로 욕하면 안 되죠. 28은 14 곱하기 2고요. 42는 14 곱하기 3입니다. 공약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가 14니까 우리는 14로 끝하면 안 되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구했고 이제 14의 약수를 쓰면 다 공약수가 됩니다. 됐죠? 일단 14는 미리 썼으니까 자 공약수 14의 약수 구해봅시다. 1 곱하기 14 1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자 2 해보자. 2 하면은 7, 3, 4 다 없습니다. 5 넘어갔고 끝났죠. 그럼 뭡니까? 공약수는 1, 2, 7, 14가 되겠습니다. 공약수를 구하면 뭐 구해야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만 쓰래요. 3개. 조심합시다. 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쓰지 말고 배수는 무궁무진하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쓰라? 3개만 써라. 뭐부터? 작은 것부터. 생각나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작은 수부터니까 순서대로 써야 돼요. 중간에 널뛰기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뭐 3의 배수 쓰는데 3, 1은 3, 3, 6, 3, 3, 9에서 3, 6, 9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막 3, 9, 막 11 해버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가장 작은 수부터. 자, 공배수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 쓰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3개 쓰다 보면 보인다는 얘기죠. 됩니까? 두수의 공배수. 자, 근데 이거 이렇게 구하면 어때요? 귀찮죠?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저렇게 나왔다 하다 우리는 공배수가 그럼 뭐부터 구한다?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12랑 15입니다. 공약수가 뭐나요? 3. 3, 4, 12, 3, 5, 15. 4랑 5의 공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나온 숫자 바로 3에다가 4에다가 5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입니다. 그죠? 12 곱하기 5니까 얼마? 60이 되겠죠. 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 공배수 뭐를 쓰고? 먼저 60을 쓰고요. 제일 작은 거니까 60 곱하기는 60, 2 하면은 120, 3 하면은 18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난 우리가 2를 제외한
최대한 작은 수로 쪼개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2를 제외한 가장 많은 숫자로 쪼개서 곱하기를 써보고 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죠? 56과 42에 똑같이 들어있는 걸 최대한 찾아봅시다. 일단 2 하나 당첨, 그 다음 2도 없고 3은 더 없고 7 하나 당첨입니다. 요게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똑같은 게 없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요거 2 곱하기 2랑 3은 이제 서로소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냐? 두 수의 공통도로 최대한 들어있는 약수는 2 곱하기 7입니다. 바로 얼마야? 14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냐? 일종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최대 공약수인 14에다가 얘는 4를 곱한 거고요. 얘는 최대 공약수인 14에다가 2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3이죠? 보라색인데 3입니다. 네.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거 포함해서, 그죠? 얘는 한 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두 수의 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구하려면은 14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그쵸? 4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뭐 14에다 12 곱해도 되고요. 14 곱하기 3은 4, 4, 16에 1, 4니까 56입니다. 56에다 3 곱하면 되겠죠? 6, 3, 18에 5, 3, 15, 168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168. 계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계산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 뜻을 잘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5다. 그러면 공배수는요, 뭐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여러분이 할 일은 25의 배수를 찾아라. 25의 배수. 그러면 25 곱하기 1은 1, 2는 50, 3은 75. 정답은 2개. 다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뭐 3이나 5는 고르면 안 되고요. 45는 아닙니다. 45는 15 곱하기 3. 15의 배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36과 45의 최대 공약수 수를 각각 구해봐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뭐 30하고 54 공약수 2 찾아서 몫인 15, 27, 또 15, 27의 공약수인 3을 해서 몫이 5랑 9, 더 이상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9가 최소 공배수,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방식으로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될 텐데, 공약수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꼭 뭐 3이나 뭐 꼭 그럴 필요 없고요. 9구단에서 생각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9단 하면 되겠죠. 그 큰 수를 빨리 찾으면 더 좋아요. 그죠? 9로 하면은 9, 4, 36, 9, 5, 45 끝났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 9인 거죠. 9. 최소 공배수는 9 곱하기 4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9 곱하기 4 곱하기 5. 계산하실 때는 뭐 36에 5를 곱해도 되지만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왜냐하면 4 곱하기 5를 하나 5 곱하기 4 하나 똑같거든요. 결론적으로 4에다가 5를 곱했다가 9를 곱해도 돼요. 이거는 20 곱하기 9니까 얼마? 180 하면 됩니다. 또는 처음에 저 나누기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하나하나씩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게 더 낫습니다. 자, 36이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3으로 했다. 그러면 3, 1은 3, 3, 2, 6, 3, 3, 3, 5, 15. 한 번 더 했겠죠? 3으로 더하면 3, 4, 12, 3, 5, 10 이렇게 더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식으로 보면 금방 그건데 이걸 말로 이렇게 쓰면 무슨 소리야 합니다. 그죠? 자, 뭐를 뭐로 나눈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입니다. 물론 몫은 2죠. 6을 3으로 나눈 겁니다. 그쵸? 6을, 여기 숫자는 6을 뭐로? 3으로 나눈 거죠. 3으로 나눴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눈 몫이 얼마다? 2고 나머지는 0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 좀 읽어볼까요? 24와 40을 어떤 수로 나눴다. 나눠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약수란 얘기죠. 그죠? 24와 40의 약수, 공약수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6을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그죠? 따라서 6은
3으로 나눈 몫이 2니까 6이란 건 3 곱하기 2로 쓸 수도 있고, 따라서 3, 2는 6의 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24와 40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뭐다? 요거는 나머지가 0이란 뜻도 되고요. 그죠? 이거는 두 수의 약수란 소리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약수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거 구하래. 가장 큰 걸 뭐라 그래? 최대, 제일 크다 이 말이죠. 최대 공약수. 뭐 구하라는 얘기야? 예, 최대 공약수 구하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되셨습니까? 어떤 수, 24와 4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모두 나눠 떨어진다. 어떤 수는 24와 40의 공약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약수다. 근데 숫자가 몇 개다? 2개다. 따라서 24와 4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수는 뭐다? 두 수의 뭐란 얘기다? 공약수란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될 것 같죠? 자, 24랑 40의 최대 공약수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8단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8. 8, 3, 24, 8, 5, 40. 그럼 3이랑 5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수는 바로 8입니다. 됐나요? 1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계산할 때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다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수를 모두 써보세요 하면 실제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 구해서 비교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숫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4의 배수이기도 하면 4의 배수만 되는 거 아니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도 되는 거. 즉 둘의 공배수.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4의 배수도 되면서 6의 배수 되는 거는 공배수인 거죠. 2의 공배수. 그럼 공배수 어떻게 구한다? 예,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 뜻은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는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공배수 빨리 찾고 싶으면 누굴 찾은다. 그죠?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다. 일단 최소 공배수 찾아서 31부터 50까지 뭐가 있나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바로 4와 6의 공배수를 찾습니다. 최소 공배수. 4, 6이니까 2로 하면 되겠죠. 2는 2, 2, 3, 6. 2와 3은 1밖에 공약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산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쫙 곱해주면은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4, 3, 12죠. 12 배수 중에 31부터 50까지 있는 것 하시면 되겠네요. 자, 2 곱하면 24이고 3 곱하면 36, 12 곱하기 4 하면은 48. 이거 5 하면 어떻게 돼? 5 하면은 5, 20, 이거 60 넘어가 버려요. 그럼 31부터 50까지는 2개밖에 없네요. 모두 써보라는데 쓸 게 얼마 없어요. 36이랑 48밖에 없군요.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빨리 하지 못하면 이거 4번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가 가장 큰 거 찾으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수 곱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건 계산 늦어요. 바로 뭐로 해야 돼? 예, 바로 우리가 배웠던 간단한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20하고 36입니다. 바로바로 구해야죠.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니까요. 자, 20하고 36 같은 거 뭐 있나? 4. 그죠? 4, 5, 20, 4, 9, 36. 끝났네요. 이건 최대 공약수가 4입니다. 이건 4예요. 이럴 때 문제 풀 때 적어 놓으십시오. 4입니다. 보기 옆에다. 아시겠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 보시면 25에 45네요. 끝자리가 5로 끝나니까 5에 비해서 하면 되겠다. 그죠? 5, 25, 5, 9, 45. 5랑구는 역시 더 이상 할 거 없네요. 최대 공약수는 5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 최대 공약수죠. 현재까지는 가장 큰 게 이제 니은이에요. 디귿입니다. 디귿. 24에 18입니다. 자, 6단 하면 되겠다. 그죠? 6, 4, 24, 6, 3, 18. 4, 3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디귿이 새로운 가장 큰 것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다음 18하고 27입니다. 이거 9구단 빠른 친구들은 금방 했을 것 같아요. 9단이잖아, 9단. 그지? 9, 2, 18, 9, 3, 27. 최대 공약수는 9입니다. 가장 큰 건 누구겠어요?
리을이겠죠. 자,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하루에 이런 문제를 몇 개씩은 다루고 있죠. 매일매일 다루면 문장도 잘 읽히고요. 문제도 잘 풀립니다. 장미 27송이랑 튤립 45송이를 최대한 많은 사람 나눠준다. 그죠? 어떤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몇 명한테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풀지 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눠줄 거잖아. 그럼 그 학생 수가 최대한 많은 학생 수 우리가 뭔가 가정합시다. 그걸 만약에 최대 몇 명을 우리가 네모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네모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그게 얼마? 장미 27송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다가 또 그죠? 그 학생 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튤립인 45송이가 나와야 돼. 이건 뭐야? 이렇게 따지자면 그죠? 이 학생 수는요 27과 45의 공약수야. 그죠? 장미랑 튤립 개수를 똑같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뭐 첫 번째 게 이거 장미다. 얘는 장미 몇 송이냐? 이거는 튤립 몇 송이냐라는데 장미 튤립을 같은 개수 줄 필요는 없어. 그냥 똑같이만 나눠주면 돼. 누구한테? 똑같은 학생한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 최대한 많은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 뭐냐? 바로 27과 45의 공약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27과 45의 최대 공약수 9단 바로 보이세요? 93, 27, 95, 45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이 문제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또 보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쉬운 게 나오냐고. 이거 나오는 게 아니고 학생 9명이고 장미랑 튤립 몇 송이 주냐 하면 돼. 그죠? 장미는 3송이, 튤립은 이해되십니까? 최대 몇 명이냐? 최대 9명한테 똑같이 줄 수 있고요. 뭐는 장미는 3송이 줄 수 있고요. 한 사람당 3송이? 그럼 9, 3, 27 되잖아. 9사람한테 똑같이 3송이. 그죠? 최대한 많은 학생 수가 많으면 좋아. 9명보다 더 많으면 좋은데 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튤립 몇 송이냐? 9명에 5송씩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9명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한 사람이 받는 장미와 튤립은 몇 송인가 물어보면 3 더하니까 8송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최대 몇 명한테 주느냐? 그럼 우리는 9명한테 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문장을 읽고 우리가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연상을 하면서 익혀가야겠습니다. 읽어내서 그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볼까요? 초록색 전구는 3초마다 깜빡거린대요. 깜빡. 그러면 첫 번째 깜빡이 몇 초? 30초. 또 30초 경과하면 또 깜빡이죠. 그럼 60초. 또 깜빡이는 거는 세 번째는 30초 뒤니까 90초죠. 또 깜빡거리면 120초죠. 이 가만 보니까 초록색 전구의 깜빡이는 시간은 뭐랑 똑같아? 30의 배수입니다. 이 배수인 거야. 어떤 우리가 조각을 붙여서 한 변 길이 만들면 그것도 같은 길이가 계속 붙어져 가잖아. 더해간다는 얘기가 30 더해가면 이게 배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죠. 빨간색 전구도 12초당 한 번씩이니까 처음에 12초에 깜빡 한 번 하고 또 12초 뒤인 24초에 깜빡, 또 그 다음 10초인 36초에 깜빡, 또 그 다음 12초 뒤인 48초에 깜빡, 또 12초 뒤인 다음엔 60초에 깜빡,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전구가 깜빡거리는 시간도 12의 배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이 전구가 깜빡거리는 시간은 각각의 배수로구나.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보자. 두 전구가 동시에 깜빡거렸다. 그런 얘기는 공배수인 거지. 똑같이 깜빡거리려면 같은 시간에 깜빡거려야 돼. 지금 딱 보니까 우연찮게 바로 구했어요. 최소 공배수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알면 바로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죠. 깜빡거렸다가 다음번 동시에 다음번, 처음이 아니고 다음번 동시에 깜빡거린 건 몇 초 후냐? 이걸 답을 60으로 하면 안 돼요. 60은 그죠? 자, 두 전구가 동시에 깜빡거렸다가 다음번 동시에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깜빡하고 나면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뭐 있냐면 아까 60이니까 그 다음 60인가 120초 뒤인가? 그죠? 몇 초인가? 근데 이 문맥을 잘 읽어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게 만약 문제가 두 전구가 동시에 깜빡거린 걸 두 번 할 때까지 걸린 시간 물어보면 그건 120초야. 왜? 60초의 배수니까. 근데 지금은 두 전구가 동시에 깜빡거렸다가 다음 깜빡거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 묻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전구가 동시에 깜빡거리고 한 번 깜빡거리고 두 번 깜빡거릴 때까지 걸린 시간 몇 초냐 그러면 처음에 60초, 두 번째 60초니까 120초에 두 번 깜빡이지만 지금 이건 이게 아니고 일단 깜빡 같이 했어요. 언제인지 몰라. 깜빡 동시에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이 다음번에 깜빡하는 시간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지.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몇 초 뒤다? 60초 뒤다 라고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12와 30의 공배수라는 걸 알았으면 바로 공배수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6 하면은 6, 22, 6, 5, 30. 더 이상 없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그죠? 예, 그 다음에 6, 6, 5, 30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5 하면 얼마? 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무조건 60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요 문맥 까먹지 말 것. 만약에 이해를 잘 해봅시다. 두 전구가 한 번 깜빡거리고 두 번째 깜빡거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처음부터 몇 초 물으면 이거는 120초야. 60초에 한 번, 또 그 다음 60초에 120초 뒤에 한 번인데 지금은 한 번 깜빡거리고 나서, 그죠? 한 번 깜빡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깜빡거리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60초라고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력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